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금요일입니다. 베베 브라더스 나왔습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베컴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대 베베 꼬이지 않습니다. 뚱카발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베베 꼬였습니다. 벨벨벨벨벨벨. 네. 5855님께서 배종찬 소장님 인기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네. 인기보다는 인격을 갖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묵직한 질문, 몸쪽 꽉 찬 돌직구.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자, 배 소장님. 네. 첫 번째 쇼미더뉴스 청취자들한테 뭘 보여줄 거예요? 보궐선거 D-5일. 5일 남았죠. 네.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지금 투표율 최근 거 조사된 거 몇 네. 퍼센트 나왔어요? 2시를 기준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 각 지역에서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됐고요.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전국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있는데 사전 투표 5.4%. 1시 기준으로는 4.4%였는데요. 네,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 서울은 더 높습니다. 5.6%, 부산은 5.2%로 나타났는데 20대 총선보다는 전국 선거죠. 20대 총선보다는 높고 21대 지난해 총선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한 1.5%포인트 정도 낮은 편인데 그래도 역대 재보궐선거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이 정도 흐름으로 간다면 대체로 내일까지 약 한 20% 내외의 사전투표율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직업으로 보면 화이트 칼라 또 블루 칼라인데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도 상당히 사전투표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전투표만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또 예상하고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전투표 이제 내일까지 하는데 뚱커벨이 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좀 안내 좀 더 해주세요. 네, 첫 번째는 방역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증입니다. 방역에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면 나가는데 너무 급해서 빨리 사전 투표하러 가야지 이러면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전 투표소에 도착을 해서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같은 방법으로 오늘 사전 투표를 했죠.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를 해주면 되고 신분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투표 진행 요원회에서 그래서 살짝 마스크를 내고 이때 너무 내리지 마십시오. 네. 침이 트거나 이러면 곤란하니까요. 살짝 내려서 네 제가 본인입니다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고 모든 투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조용히 나오셔서 또 방역 손 씻기를 해주시면 되고 집으로 귀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요. 저녁 7시 가도 할 수 있겠지 큰일 납니다. 오후 6시에 마감이 되니까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네.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자 오후 6시에 밑줄 치시고요. 6시, 오후 6시 중요하군요.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치는지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사전 투표 제도가 2013년부터 실시됐는데 전국적으로는 2014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전국 선거에서는 그래서 2014개 밑줄 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품격이 있는 밑줄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사탕발이 들어갑니다. 네. 예. 근데 배 소장님, 네. 중간 중간에 도움 안 되는 그 목소리 연기는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제. 네. 자, 배 교수님, 네. 공표 금지 전에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이제 네. 어제 공표가 된 거죠.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이제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네네. 앞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투표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조직력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경우에 구청장 25명 가운데 24명, 그리고 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 국회의원 41명 가운데 9명 가운데 41명을 지금 민주당이 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이
조직이 우세하니까 압도적인 차이가 나니까 우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유리했고 투표율이 낮으면은 보수 정당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역시 이제 두 번째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 모두 사전 투표율이 높아야 우리에게 유리하다. 라면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총선 때 26%가 넘었는데 이번에는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총선을 보면 재밌는 게 본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이 이겼어요. 한 8만 표 정도를. 근데 사전투표에서 한 248만 표를 져가지고 결국은 압도적인 패배를 했거든요. 그 결정적인 게 2030, 40 젊은 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과연 2030 이 젊은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현재 여론조사 나온 그대로 갈 것이냐. 오세훈 후보에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맞물려서 중요한 게 과연 투표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지금 보니까 부동표와 관련해서 18세 이서 29세까지는 아직도 50%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투표 참가할지 그리고 투표에서 과연 누구를 찍을지 이 부분이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변수 하나 더 얘기하다 보면은 역시 결집도입니다. 네. 보수하고 진보하고 과연 누가 결집할 것인가. 근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현재는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결집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 의향도 높고요.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총선 당시에 여당을 찍었던 표 가운데 29%가 오세훈을 찍겠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결과가 그대로 될지 아니면 미호도 다시 한번으로 박영선 후보를 찍을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한 대목이고요. 하나 더 윤석열 변수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미 반영이 많이 됐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잽을 날렸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변수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인용해 주신 건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였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배 교수께서 이제 열어놨는데 결국에는 뭐 개표가 다 완료된 뒤에 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이변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그렇죠. 네. 가장 현명한 선택은 유권자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아마 뚱커벨께서는 뭐 뚜껑 안 열어도 다 할 거예요. 제 뚜껑이 열리네요. 자, 자제들 해주시고요. 자, 배 수장님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라 2030 세대는 사전 투표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이 조금 전에 이제 배 교수는 이제 이 진보 쪽에 이제 유리하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배 수장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어때요?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이제 유권자 속성이 드러나거든요. 특성이 드러나는데 더군다나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7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임시 공휴일이 아닌 만큼 이 7일보다는 오히려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총선거와 비교를 해보면 총선거 때는 사전 투표율이 26%가 넘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얘기하시는 거죠? 작년입니다. 지난 총선. 그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사전 투표율이 20% 미만이라면 민주당의 이 유리한 결과가 될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또 작년 총선하고 이번 보궐선거 상황이 다르죠. 다른 상황이라 알겠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20% 미만이냐 아니면은 예외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한 25% 이상으로 가느냐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꾸 뭐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뭐 잘 모른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사전 투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세훈 후보의 그 내곡동 땅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생태집 주인 인터뷰했어요. 거기 주인 아주머니하고 그분의 아드님 되는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일부분을 발췌를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예. 김 씨도 왔고 오세훈 후보도 직접 보셨습니까? 예. 잘생기셔가지고 눈에 띄어요. 그 오세훈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맛있는 것 좀 해주시라고 주방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그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죠. 그래서 그게 그 페데가모 점심시간이 넘어서니까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그 경작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께서 또 저한테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다고 또 며칠 있다 들리면서도 큰 손님을 모시고 왔었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정원의 소나무 밑에서 좀 이렇게 섰다가 들어오시거든요. 손님이 이제 있나 없나 고민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손님 없길래 들으시라고 하고. 그때 처음 보자마자 알아보셨겠네요. 예, 헌출이잖아요. 그리고 예. 아니 오셨으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높으신 분이 왜 거짓말을 하시나 싶어갖고요. 네, 맨 마지막 부분에 왔으면 왔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잘렸는데 배 교수님, 네. 오늘 뭐 당연히 뉴스공장 들으셨을 텐데 내용을 좀 간결하게도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러죠. 먼저 이 내곡동 오세훈 후보 처가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갔냐 안 갔냐 이게 왜 중요한가? 네.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요. 만약에 갔다면은 셀프 보상 의혹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 본인이 직접 그렇죠. 갔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안 갔고 그 땅 존재 자체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잠깐만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오세훈 후보가 여기 상암동 여기 전철역이잖아요. DMC요. 여기에 와서 이제 유세를 마친 뒤에 이 기자들이 질문을 했대요. 내곡동 생태탕 집에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방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정면 반박하고 떠나갔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죠. 조금 전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면 그렇게 부정한 이유가 첫 번째로 셀프 보상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해 충돌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세 번째로 이제 완전히 거짓말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인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두 부류의 증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경작인 4명 중에 2명이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왔었다라고 증언을 했고 두 번째로는 승량한 팀장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측량 팀장도 왔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인터뷰 들었지만은 근데 그 다 얘기하기를 생태탕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태탕 집 주인 아주머니야 그 아들까지 왔었다.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이게 상당히 재밌는 제목이에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정말로 왔었다면 얼굴이 잘생긴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인터뷰 들었지만 그 아들 같은 경우에 생태탕집 구체적으로 인상착을 다 얘기하잖아요. 하얀 면바지에 뭐 캐주얼 로퍼 신발.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도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 부류의 증인들 경작인, 측량팀장 그리고 생태탕 주인 이분들의 증언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는 공작 정치에 의한 폭로든지 아니면 진실 얘기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도 엄청난 앞으로 정치적인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실을 얘기했든지 아니면 공작 정치에 의한 폭로의 결과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확실하게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선거 이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여러 가지 증언이 언론에 나오고는 있으나 조금 전에 DMC 여기 와서도 절대 가지 않았다. 그날 2005년 6월 13일 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증언한 사람들은 봤다는 거고. 그렇죠. 하여튼 오 후보는 지금 나는 안 갔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갔는데 또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야 돼요? 이 문제가 지금 단순한 기억의 차원의 문제는 넘어간 것 같아요. 계속된 반복된 그리고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진위가 확실하게 증거에서 밝혀진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TV 토론 공방에서 했던 발언 가지고 1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해가지고 유죄, 네. 그것도 직을 박탈당할 만큼의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조금씩 말을 바꾸고 있어요. 당초에 해명할 때 첫 번째 틀렸어요. 2006년도에 지구 지정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2009년도에 지구 지정이 돼서 이 부분은 본인이 틀렸다고 인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기억이 겸손화된다라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그런 답변들이 아닌가,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긴 시간 또 이렇게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탕 발림 들어가고요. 빨려 들어가네요. 네. 자, 배 소장님. 네. 어제 또 이 의혹과 관련해서 KBS 9시에서 또 보도가 나왔죠. 알리바이죠. 그러니까 이 목격자들의 증언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지나친 확신을 이미 했는데 그것을 선거 판세상 거스르기가 너무 힘든 것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알리바이입니다. 2005년 6월로 되돌아가면 오세훈 후보가 아닌 처남이 측량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처남의 알리바이가 측량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KBS 이제 보도 결과 밝혀진 것인데요. 네. 이 경희의료원에서의 병원 경영 MBA 과정 수료식에 이제 참석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낮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수료식에 1시 반부터. 그렇죠. 1시 반부터 1시 30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오후부 측에서는 처남이 참석을 했고 처남이 이 경희의료원 행사에는 저녁에 감사패 수여식 때만 참석해서 사진을 찍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사진 내용들을 보니까 낮 1시 30분부터 오후 내내 끝까지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진을 KBS 기자들이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입수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진을 토대로 한다면 처남인 송모 씨는 전혀 청량에 참석을 안 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 교수님 지금 부산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관련해서 지금 또 새로운 국면의 의혹들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엄청난 폭로가 나왔어요. 네. 모 여인인데요. 국제신문 부산 지역의 국제신문에서 또 인터뷰 기사도 나가고 그랬는데 네,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녹취 파일도 갖고 있고 또 플러스 뉴스타파에서도 관련 기사가 잇따라 터져 나왔는데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박형준 후보에게 5천만 원을 받고 2012년 그러니까 19대 당시 총선의 새누리당 경선입니다. 그때 유재중 전 의원하고 박형준 현 후보가 서로 경선을 했는데 박형준 후보 측에 매수를 받고 그러니까 직접 그 여인의 주장은 5천만 원을 박형준 후보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러죠? 네, 현금을 그래서 뭐 그 보좌관인가 뭐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조력자가 그래가지고 본인이 폭로를 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때 허위사실 비방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징역 6개월,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본인이 또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이 박형준 후보의 측에 어떤 교사에 의해서 했다라고 지금 폭로를 했고 그다음에 이 보도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신문이 당시에 1심 법원 판결문 그리고 뉴스타파는 또 검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뉴스타파에서는 더 하나 걸음이 나가가지고 현재 박형준 후보의 아내까지 이 허위 증언 교사에 연루가 됐다라는 검찰 기록이 입수가 됐다라고 보도를 해서 이 문제가 정말로 선거 막바지에 큰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D- 이제 5일 남은 상태고요. 네. 자, 그리고 배 소장님 여권에서는 연일 그 사죄 읍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도 내놓고 있는데 자, 이 여론 선거조사 전문가신데 이런 부분들이 이 5일 남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봐요? 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지지층들이 이반된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LH 사태 여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자기 대권에 아주 중요한 서울과 부산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이건 이제 지지층들이 호소하는 거죠. 그건 다 좋다. 비판하려면 얼마든지 비판하고 사과한다. 그런데 투표만큼은 해달라. 그래도 이전 정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지지층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지층들 중에서 투표소에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지지층들을 더 결집하고 견인하는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하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사전 투표합니다. 선거 당일에 투표 어려우신 분들은 꼭 사전 투표를 참여해 주시고요. 퀴즈입니다. 사전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진행됩니까? 퉁코벨 겸손하게 힌트 좀 주세요. 네, 봉보로봉 봉 교수님. 오후 7시까지만 보세요. 봉보로봉 봉 교수님, 봉 최진봉 교수님은- 교수님이고 봉 교수님 안 계시고 동동구름입니까? 동도로동 호 교수님, 백금 교수님. 네. 오후 7시는 안 되죠? 오전 6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네. 몇 시까지 하느냐? 네. 네, 쌍둥이로 가죠. 아, 좀 품격이 있었습니다. 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동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데리러 샀다가 내가 다 먹어버린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그리고 자연성품 화장품 라피네이저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뉴욕 특파원 출신이라 뭐 발음이 좋습니다. 자, 칭찬은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